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폐지되면 어떻게, 나는 어떡하라고. 뭐가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이혼상속 전문 신혜변호 신우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통죄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간통죄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뛰고 욱하게 올라오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같지만, 사실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배우자의 외도, 부정이 간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말하길 꺼려해서 그렇죠. 간통죄가 2015년도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는, 간통죄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휴 안심을 하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세상에, 내가 간통죄를 고소는 아직까지 안 했지만 그게 폐지되면 어떻게,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심정이 있으셔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제입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간통죄 폐지 논란이 있을 때 폐지하라 찬성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간통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았을 때 왜 폐지를 제가 주장을 했냐라고 하면, 간통죄가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까지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최후의 보호장이었다는 거,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마저 없으면 대부분이 이제 남편들이 바람을 피니까, 실제로 간통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고통스러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유교 사상 있을 때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편이 뭐 첩드는 거를 뭐 당연시 생각하고 본처를 축출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뒀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변질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굳이 이렇게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사적인 영역까지 법이 관여를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과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결국 폐지가 된 거죠. 다시 간통죄를 부활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현상에 있어서 간통죄가 폐지된 게 뭐가 문제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간통죄 폐지할 때 저는 주장한 게 있어요. 위자료를 대폭 상향해 줘라. 사실 결국은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 아니냐. 간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혼이라는 걸 끼고 있으니까요. 결국 재산분할, 위자료에 집중해서 이혼한 후에 충분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간통죄 폐지해도 좋다. 전 이러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저 좀 너무 실망스러운 게, 저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간통죄 폐지된 다음에 뭐가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위자료 액수? 안 올랐습니다. 도대체 뭘로 보상해 줄 수 있냐는 게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를 인한 상실감, 굉장히 아내분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야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 이후 사후 대책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앞선 영상에 냈지만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배우자와 성관계를 같이 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들 형사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딱 하나 좋아진 건 그거예요. 간통죄는요, 성관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한 번 하면 일죄고요, 두 번 하면 경험범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했어요. 그 성관계 횟수를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관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관계 현장을 들이닥쳐야 되죠. 112에 신고합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어떤 여자랑요 땡땡 모텔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좀 오시면 안 돼요? 그럼 경찰이 그럽니다. 이혼소송 제기하셨어요? 소제기했으면 번호 불러봐요. 그래갖고 소제기한 거 확인하고 나옵니다. 원래는 신고가 들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소제기한 거를 확인을 하고 나와. 왜냐하면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간통 사건이 있으면 자동 이혼된다더라.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또 경찰을 불러놓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왜요? 성관계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그 방 호수를 확인해서 여러 명이서 드다다다닥 현장을 덮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분들 일단 머리 싹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데려가요.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한 휴지, 그 다음에 수건,
침대 매트 걷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내 남편은 나한테 머리채 잡힌다고 쳐요. 그럼 그 여자 어디로 숨어요? 어디로 숨을 것 같으세요? 이불 속으로 숨습니다. 그럼 그 이불을 얼마나 절실하게 잡는지 확 잡아당기면 손톱이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 현장이 이렇게 야만적이었어요. 왜냐? 성관계를 처벌해야 되니까. 그게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딱 하나 좋아진 게 그거예요. 증거 방법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에서 성관계보다는 아주 넓은 개념이어서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만 있어도 되고요. 둘이 나온 대화에서 여보, 자기야 이런 호칭 써도 됩니다. 판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남편분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여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호칭을 쓰는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에서 간통죄보다 증거를 많이 완화하게 대폭 인정해줬다. 이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위저렉스는 안 올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간혹가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약 올립니다. 너 간통죄 폐지됐어. 맘대로 해봐. 처벌 안 당한대.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당하지만 그렇게 떳떳하신가요? 그렇게 아내분 약 올릴 만한 상황인가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질서 속에서 중대한 위반을 하신 겁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그때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그러면은 일처일부제가 맞냐? 그 다음에 나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했다고 그거를 위저를 물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차 끌고 다닐 때 차선 막 넘나들고 다니세요. 그럼 차선 왜 지켜요? 그게 사회 질서라는 거고 가족의 질서고요. 본인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 그 울타리 지켜줘야 될. 정신 차리시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불가피한 간통은 없습니다. 본인이 참아야 하는 것이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인격, 인성으로 그 질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의변호TV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